오늘의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내 옷값만 한 건 없어. 아주 오래전 어느 나라에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특히 새 옷을 무척 좋아해서 매번 화려하고 예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러 갈 때나 말을 탈 때에도 매번 다른 새 옷을 입었습니다. 임금님은 새 옷을 자랑하는 게 취미인가 봐. 사람들은 임금님이 새 옷을 자랑하며 행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우리 임금님은 1시간마다 옷을 갈아입으신대. 그래서 나랏일 하는 시간보다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임금님은 일하는 중이다 대신에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더군. 맞아. 나도 들었어. 저런 임금님이 일은 하지 않고 옷만 좋아하시니 걱정이군 걱정이야. 사람들은 두서너 명만 모여도 임금님 흉을 보고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시장이 커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장사도 잘 되어서 다행이야. 하긴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크지. 사람들 말처럼 그 나라에는 외국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외국 상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장사를 했고 또 물건들을 사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사꾼만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들의 돈을 노린 사기꾼도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친구 사이인 2명의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호, 임금님이 새 옷을 좋아한단 말이지. 사기꾼들은 먹잇감을 본 사자처럼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잠시 숙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옷가게로 갔습니다. 좋은 옷감이 많군요. 사기꾼들은 가게의 옷감들을 둘러보는 척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침이 튀도록 자기들 옷감을 자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하는 것도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임금님도 옷감 이야기를 들었겠지? 신하들은 곧바로 사기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네들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옷감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사기꾼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바보를 가려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지요. 게다가 무척 화려하고 아름답답니다. 아마 세상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옷감은 없을 겁니다. 임금님은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사기꾼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 그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주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귀한 옷감이어서 보통 실로는 옷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제일 값진 비단실과 금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돈이 무척 많이 든답니다.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게나.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옷을 지어주게.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큰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궁전에서 가장 좋은 방도 내주고 멋진 새 재봉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구 눈에 옷감이 보일까? 사기꾼들은 임금님이 준 돈을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궁전에서도 가장 좋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임금님이 주는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대신 사기꾼은 밤늦게까지 재봉틀에 앉아 달가닥 거렸습니다. 하지만 재봉틀에는 옷감은커녕 금실이나 비단실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가서 옷감을 보고 와라. 나이 많은 신하는 곧장 사기꾼들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는 방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내가 재봉틀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었지만 재봉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신하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사기꾼들이 앞다퉈 말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신비하고 영롱한 색상이지요? 이보다 화려한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많은 신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신비하고 영롱한 색도 화려한 꽃무늬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사기꾼 하나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신하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비단이구려. 빛깔이라든가 무늬라든가 이제껏 본 것 중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었소. 일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임금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소. 나이 많은 신하는 감탄하는 채 하며 말했습니다. 차마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은 짐짓 공손한 채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만드는 게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 옷을 만드는 게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도 사기꾼들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님에게 들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본 옷감 중에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나이 많은 신하가 옷감을 보았다는 것도 기뻤고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비단실과 금실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좀 더 달라 했을 때 금실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좀 더 달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이번에는 젊은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옷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보고 와라. 젊은 신하는 당당히 사기꾼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연 순간 숨이 탁 멎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어떡하지? 젊은 신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번에도 옷감과 새 옷에 대한 자랑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옷감 빛깔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새로 산 금실이 옷감과 진짜 잘 어울리지요? 젊은 신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감상하듯 말했습니다. 금실과 옷감이 정말 잘 어울리오. 임금님께서 보시면 무척 좋아하시겠소. 젊은 신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흐뭇한 미소까지 지어 보여 주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과 사기꾼들 방으로 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과 신하들이 찾아오자 더욱 신나게 바느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금님? 정말 멋진 옷감이지요? 이렇게 화려한 꽃무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실과 어우러진 것이 정말 아름답지요? 그때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잘 보십시오. 이 신비로운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내게 임금의 자격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바보인가? 그렇다고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르니까요. 참으로 훌륭한 옷감이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임금님은 흡족한 채 하면서 재봉틀을 이리저리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신하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옷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우아해서 임금님께 잘 어울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행진에 이 옷을 입으시면 모든 백성이 우러러 볼 겁니다. 임금님과 함께 온 신하들도 옷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쫓겨날까 두려워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행진이 내일 아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기꾼들은 밤새 열심히 일하는 채 했습니다. 실을 깨는 척도 했고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척도 했습니다. 가위로 실밥을 잘라내는 척도 했습니다. 꽃기요 꽃꽃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기꾼들이 마주보며 씩 웃었습니다. 다 끝났다. 임금님의 새 옷이 완성되었다. 사기꾼들은 궁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이 신하들과 함께 사기꾼들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기꾼 하나가 아주 귀한 물건이라도 바치는 듯 손을 쭉 뻗으며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웃옷이고 이것은 바지입니다. 이것을 입으신 다음 옷걸이에 있는 망토를 두르실 겁니다. 그러자 또 한 사기꾼이 말했습니다. 이 옷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가벼워서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서 입어보십시오. 임금님, 저희가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거울 앞으로 오십시오. 사기꾼들은 거울 앞에서 임금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님에게 옷을 입혀주는 척 신용을 했습니다. 팔을 뒤로 뻗어 주십시오. 왼쪽 다리를 들어 주십시오. 사기꾼들은 임금님 어깨에 망토를 두르는 듯한 신용도 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활짝 웃으며 거울을 비춰주었습니다. 임금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옷차림을 살펴보려는 듯이 허리를 쭉 펴보기도 하고 굽혀보기도 했습니다. 소매자락을 보는 것처럼 팔을 들고 위아래를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옷입니다. 몸에 꼭 맞는군요.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옷입니다. 신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행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가 다 끝났으니 나가볼까?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큰 거울에 자기 몸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속바지 하나만 걸쳐 입은 벌거숭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님은 궁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임금님 옆에는 커다란 양산을 든 시종이 있었고 바로 뒤에는 임금님의 긴 옷자락을 공손히 받아든 신용을 한 시종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임금님이 성문을 나선 순간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사람들 눈에는 임금님의 새 옷이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임금님은 어쩌면 저리 훌륭한 옷을 입으셨을까?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질세라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이다. 임금님에게 너무 잘 어울려. 시종들이 뒤에 받치고 가는 기다란 옷자락은 어떻고 저렇게 우아한 망토는 처음 봐. 모두 난 바보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금님이 벌거숭이야. 한 어린아이가 깔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임금님은 왜 속옷 바람으로 나오셨지? 에휴, 저게 무슨 꼴이람? 이제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키드득 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란듯이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임금님의 귀에도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아, 내가 사기꾼들에게 속았구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행진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임금님은 벌거벗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시종들은 잊지도 않은 옷자락을 받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시민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임금님의 얼굴도 점점 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